중3 첫 과정에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배웠고요. 그 제곱근은 제곱해서 나오는 어떤 숫자에 대한 관계, 거기에 대한 내용 배웠고, 그 다음 배운 게 문자식을 처리하는 과정에 보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곱셈 공식이라는 게 나왔죠. 그 두 개를 더한 거에 제곱한 것. a 플러스 b의 가로 전체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합차로 계산하는 거. 그게 끝나고 나면 그 곱셈 공식의 역연산인 인수분해를 배우죠. 그래서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형식. 그러니까 전개하기 전에 있는 과정으로 돌려놓는 게 인수분해였었어요. 그 인수분해 끝나고 나면 2차 방정식. 2차식은 0 꼴로 되어 있는 이 2차 방식을 풀 때는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그 값 두 개가 각각 곱해질 때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방정식 해를 구하고, 만약 인수분해 안 되는 용이 있으면 그때는 근의 공식이라는 거 기억나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한다. 근의 공식은 x라는 값을 구할 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다 집어넣어서 근을 계산한다라는 구조였고요. 그 2차 방정식 끝나고 나면 2차 함수를 앞에 조금만 설명하고 뭐 거의 다 뒤쪽에 이제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진도를 나갈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네? 좀 전에 그 잘난 척 하더니. 진짜 초기 왔어. 네. 그냥 듣다 보면 아예 처음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으실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 다시 한번 살짝 그려드릴게요. 만약 여기 내가 플러스, 여기는 5라고 써져 있긴 한데 뭐 플러스 5도 괜찮고 플러스 2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1을 반복적으로 두 번 곱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곱이라 표현하죠. 같은 순환 문자를 반복적으로 두 번 곱하는 행동,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하면 얼마 되죠?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게 플러스 2만 있지는 않죠.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2도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통 제곱이라고 불렀는데 제곱근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번에는 얘를 몰랐던 거예요.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숫자를 두 번 반복적으로 곱해서 제곱 처리했더니 그 결과가 4가 되었을 때 반대로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무엇인지 처음에 있었던 이 두 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결과적으로 누구와 들어가든지 4라는 숫자의 제곱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이 수가 누구인지.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를 수학적 관계식으로는 이렇게 쓰죠.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4가 되더군요. 그럼 그 어떤 수 x가 누구입니까? 이게 x인 거죠. 누구입니까?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두 번 쓰기 귀찮아 줄였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죠? 네, 이렇게. 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연습이에요. 1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누가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제곱해서 16분의 25가 되는 숫자 16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규칙이 뭐냐면 어떤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몇 개죠? 항상 두 개입니다. 플러스 네모, 같은 크기의 반대보인 마이너스 네모. 항상 양수를 제곱한 숫자는 답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당연히 그렇게 밖에 없는 게 양수의 제곱근 구하는데 양을 제곱해도 양이 되지만 음을 제곱해도 양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두 개일 수밖에 없다. 양 하나, 하나 같은 크기의 숫자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0의 제곱근을 구해봅시다. 얼마인가요? 0밖에 없죠, 이거는. 답이 한 개입니다, 한 개. 됐니? 그럼 이번은 마이너스 4라는 숫자의 제곱근을 구해봅시다. 없어요. 그럼 음수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크게 세 종류잖아요. 양, 아니면 0, 아니면 근데 양을 제곱하면 양이 되고 음을 제곱해도 양이 되고 0을 제곱하면 0이 되지 어떤 숫자든 간에 제곱해서 음수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넘어가면 있다고 다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초반에 많이 헷갈려해요. 아니 없다고 내내 중학교 내내 음수의 제곱근 없다고 배우더니 갑자기 고등학교 되자마자 있다고 또 배워요. 그럼 어떤 게 맞냐는 거죠. 맞고 안 맞고의 개념이 아니고 수가 확정된 겁니다. 그 전에는 숫자 범위가 좀 좁았던 거야. 그 범위 안에는 이 수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니까 이 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두 개. 0은 제곱근이 하나. 0, 자기 스스로 0 하나.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문제, 여기 있는 거 지금 해보세요. 예제. 네모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x제곱이 49를 만족하는 x값은 얼마인가요?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 뭐 플러스는 물론 생략이 됩니다.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9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하고 답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의 제곱근은 없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시다. 이 교재가 선생님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원교재, 원래 우리가 처음 교재할 때는 막 세밀하게 일일이 다 따지면서 하는데 얘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좀 짧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호라는 거는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로 줄여서, 여기 있죠? 제곱근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 이걸 줄여서 근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표기법은 이렇게 쓰죠. 물론 원 표기는 이렇게 쓰라는 건데 일일이 매번 이렇게 귀찮아서 그냥 보통 선생님도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제각각이에요. 네. 어쨌든 저런 기호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되고 루트라고 읽죠. 루트 보통 혹은 같은 말이야. 여기 좀 너무 같은 말이 많이 나와요. 근호라는 말과 제곱근이란 말과 루트란 말을 여기서는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호 A, 제곱근 A, 그 다음에 루트 A.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9가 된다고 칩시다. 그 숫자 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7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게 이 숫자들이 어쨌든 제곱수였기 때문이죠. 어떤 수의 제곱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금방 썼던 건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얘보다 더 훨씬 쉬운 숫자인 2를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2가 될까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2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2를 제곱하면 4네.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된다는 얘기는 제곱해서 1이 되는 1보다는 크지만 제곱해서 4가 되는 2보다는 작은 어딘가에 있는 숫자라는 얘기죠.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네? 그럼 1.5? 1.5로 제곱하면 2.25예요. 걔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1.5보다 앞에 있는 1.4를 제곱하면 1.96이에요. 그럼 또 얘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다시 1.4보다는 크지만 1.5보다 작은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학자들이 따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숫자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이 숫자가 알고 보니 1.4142 땡땡땡땡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거 중학 2학년 첫 과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를 뭐 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배웠죠. 이 수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치? 순환소수까지만 유리수였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중3 때 이 개념 우리는 무리수라고 배우는 겁니다. 유리수가 아닌 실수값, 무리수. 어쨌든 순환하지 않잖아요? 이 순환하지 않은 이 복잡한 분수를 이렇게 일일이 쓰기는 좀 귀찮잖아. 그래서 파이 같은 것도 초등학교 때는 계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14로 썼지만 이게 원래 3.14, 1592 이렇게 되잖아요. 좀 귀찮지? 이걸 뭐라고 바꿔 쓰죠? 파이라고 기호에 쓰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니까 여기서 끊어서 그냥 계산한 용도로 썼지만 원값은 이게 아니고 그 뒤에 한참 끝도 없이 나가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무한소수인데 어떻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어쩔 수 없이 기호화를 한 거죠. 파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부터 참값이 되는 겁니다. 원주율을 나타내는 참값.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4142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야. 얘도 기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들어내는 기호가 쟤입니다. 루트. 그럼 앞으로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2가 됐네? 근데 이 2가 제곱수가 아니야. 그럼 그때 2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2 안에다 2를 어디다 씌워놓냐면 이 루트 기호에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된 루트 2라고 읽고 이 루트 2 약속이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된다고 약속하는 숫자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2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이 몇 가지? 두 가지죠, 당연히. 양수의 제곱근 답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이 루트 2의 정의는 2의 제곱근 중에 부가 양수인 거기 때문에 2의 양의 제곱근이라 불러요. 얘는 제곱근 중에 부가 음인 거니까 2의 음의 제곱근이라 불러요. 이상한데? 아까 보면서 음수의 제곱근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죠. 음의 제곱근은 있습니다. 이거. 얘처럼.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양 말고 음인 숫자. 그게 음의 제곱근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나 분야 안 분야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존재하지 않은 숫자고 어떤 건 또 값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좀 잘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루트 2는 2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음의 제곱근. 아셨죠? 그럼 루트 5는 5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7은 7의 음의 제곱근. 얘네 약속은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5가 된다. 제곱하면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제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7을 만든다라는 약속된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곱수가 아닌 것들은 다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그럼 편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나온 것처럼 양수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은 이렇게 부른다. 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돼. 이랬을 때 정의가 이거 우리가 앞쪽에 배운 정의가 이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가 되네? 이랬을 때 저 X를 제곱 밑에 있는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봐봐. X제곱은 4.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X를 뭐라 부르죠?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X, A. X는 A의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그럼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X값은 하나는 루트 A,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표 그릴게. 표. 여기 X. 여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썼다고 치고
A라 써야 되겠네요. A. A.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A가 됐어요. 이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뿔마 루트 7, 뿔마 루트 8, 뿔마 루트 9, 뿔마 루트 10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배운 대로 쓴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한 제곱근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들은 다 항상 답이 2개.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 수에 루트를 씌운다. 썼는데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 x라는 게 1의 제곱근을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1의 제곱근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간단한 표현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더 간단하잖아. 제곱수니까. 그럼 4 같은 경우도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됐네요. 그 수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도 편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게 루트 4를 보면 2를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1을 보면 1. 그럼 루트 9를 보면 이건 3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냥 쓰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런 말 헷갈리면 안 된다. 2의 제곱근. 답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알겠지? 자꾸 정신 차려야 돼. 자꾸 집중해서 이걸 들으려고 해야 되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래 저렇지 넘어가면 이 단어 때문에 다음 문제 또 풀려 또 헷갈려요. 제곱근이 2와 제곱근의 앞뒤의 순서가 바뀌었죠. 이러면 달라진다. 제곱근 2는 루트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루트 2를 말해요. 그럼 위는 답이 2개고 안에는 답이 1개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제곱근 5 그러면 그냥 루트 5를 말한다. 제곱근 2 루트 2를 말한다. 루트 2의 정의가 뭐라고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 부가 양수인 것. 2의 양의 제곱근. 알겠죠? 답은 1개인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 요거 풀어보시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번에 답 얼마인가요?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 2번 마이너스 6의 제곱근 6. 플러스 마이너스 6. 6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36이잖아. 36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테고. 3번 7의 양의 제곱근 루트 7. 4번 10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0. 밑에 11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2번 제곱근 11 루트 11. 네. 자, 여기는 연습 문제 집에서 좀 푸시고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쓰이고 있는 거죠. 잠깐만 봅시다. 피타고라스. 지금 이 문제가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가 봐요. AB의 길이. 그럼 AB의 길이 여기를 구하려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를 알아야 나머지 한 변 길이는 AB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나와 있네요.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X를 오른쪽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혹시 피타고라스 기억해요? 직각에 바라보는 변,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럼 100 마이너스 36은 X제곱. 그럼 X제곱이 64네요. 그럼 X는 얼마인가요? 6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이게 X가 지금 양수값이잖아요.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8. 여기는 8. 그럼 선분 AB 길이 또 피타고라스예요. 선분 AB 길이를 제곱한 값은 5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과 같다. 5의 제곱 25, 8의 제곱 64. 얘네들을 더하면 89. 따라서 AB의 선분 AB의 길이를 제곱해서 89가 됐다는 뜻은 선분 AB는 89의 제곱근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제곱근 중에도 양의 제곱근이죠. 변의 길이니까. 따라서 답을 쓰시오. 그러면 제곱해서 선분 AB 길이
제곱해서 89가 되는 게 없으면 뭐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는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 정답이 되죠.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89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과제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이쪽에 제곱근의 성질. 이 부분은 그때도 아마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제곱근을 빨리 계산하기 위한 처리법인데, 얘 내용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요 네 가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플러스는 뭐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뜻이 뭐였나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루트 2의 뜻이 뭐예요? 어떤 수의 제곱을 곱해서 이가 곱해서 2가, 정확히 말하면 곱해서가 아니고 제곱해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인 숫자. 그게 루트였죠. 그럼 약속이 그거 아니에요? 제곱하면 2가 된다는 약속이잖아. 근데 제곱했네? 그럼 답은 2가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뭔가요? 제곱해서 이가 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음인 숫자. 그럼 얘도 제곱을 했네요? 그럼 약속대로 2가 돼야죠. 제곱하면 2가 된다고 약속한 거니까. 여기는 루트 2의 제곱은 위에 아래와 차이점이 있는 게 얘는 루트를 전체 제곱한 거고 얘는 루트 안에 있는 2만 제곱한 거죠. 얘는 루트 4랑 같네요. 루트 4는 뭐예요 그러면? 플러스 2인데 일단 뜻은 4의 양의 제곱근 혹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숫자. 그 숫자는 2와 같다. 루트 1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얘도 루트 4 아니에요? 똑같은 숫자잖아. 마이너스 1 제곱하면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얼마예요 그러면? 똑같이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계산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런 거 복잡한 루트에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 지금은 요 정도만 하는데 더 복잡한 것도 할 텐데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이 루트를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꼴인지 찾아서 정의대로 풀거나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또 다 정의대로 풀거나 이렇게 일일이 풀기는 굉장히 귀찮잖아. 그래서 빨리 푸는 방식인 거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빨리 푸는 방식이에요.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만들기로 약속한 거니까 제곱하면 루트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곱 루트는 없어져요. 그 남아있는 숫자가 복사한 값을 갖다 썼더니 그 수가 양수이면 그게 답이에요. 자, 제곱 루트 지우고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눈 똑바로 떠.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이면 그 양수가 정답. 제곱 루트 지워지고 남아있는 숫자 양수이면 그 양수가 정답.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수 복사했으면 그게 정답.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남아있는 숫자 복사했으면 그게 정답.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남아있는 숫자 복사했으면 그게 정답. 근데 이 규칙대로 쓰려고 했는데 얘가 안 맞아, 규칙이.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서 남아있는 숫자를 복사해 쓰려고 했더니 답이 안 맞네요. 답은 2가 돼야 되는데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2잖아. 그렇다고 이 규칙을 안 쓰자니 얘가 좀 아깝고 쓰자니 얘가 답이 안 맞고 그래서 마지막에만 제곱 루트 지워서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이면 다 그냥 쓰는데 만약에 남아있는 수가 음수라 판단되면 그 음수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음수를 쓴 자리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억지로 양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 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근데 얘는 크게 차이 없어요. 위에 보니까 루트를 전체 제곱하는 케이스는 앞에 플러스가 있었느냐 마이너스가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루트를 전체 제곱한 케이스는 그냥 안에 들어있는 a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얘네들이 문제예요. 루트 안을 전체 제곱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줘요. 얘는 답이. 만약 a가 루트 안에 제곱 밑에 있었던 이 a가 0보다 커.
이거예요. 이 케이스. 루트 안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그 숫자가 0보다 큰 양수야. 양수면 그 숫자 모양 똑같이 답이 나와요. 루트 안에 제곱됐는데 이게 A가 양수야. 그러면 저 숫자 A가 그냥 답인 거예요. 근데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이 되어 있는데 그 제곱 밑에 있는 숫자가 알고 보니까 음수를 제곱한 거야. 물론 제곱하면 양수가 되긴 하겠지만 제곱하기 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음수였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제곱하기 전에 있었던 이 A가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이 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수를 똑같이 복사해 써요. 이 제곱 밑에 있는 음수를 복사해 쓰는데 제곱해서 결론은 답을 음수로 썼다는 얘기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음수 앞에다 다시 뭘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양수가 된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양수, 음수인데 0일 때는 안 했네. A가 0일 수도 있잖아. 계속 상황 분류를 해야 되니까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0일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하죠? 0일 때는 루트 0의 제곱은 답이 0이거든요. 그럼 0에다 플러스를 붙이나 마이너스를 붙이나 어차피 당연히 0이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는 0이 A가 0이 될 때는 여기 붙여도 상관없고 여기 붙여도 상관없는데 보통 책에는 보기 좋게 여기다 많이 붙여놓거든요. 근데 등호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루트 A 제곱과 루트 A 제곱이 결국은 이 제곱 밑에 있던 A가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그 숫자를 그냥 쓰냐? 아니면 그 수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냐 결정되는데 이 계산법과 똑같은 게 니네가 배운 것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인지 기억해요? 루트 A 제곱과 계산법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게 중1 때 배웠던 것.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뭐뭐 값. 중심각. 지랄한다. 녹화하고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민준이한테 본 마음이 나갔네. 미안하다. 절대값. 절대값. 그러니까 루트 A 제곱과 절대값 A 제곱도 규칙이 똑같아요.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가 0보다 크면 그냥 이 자신 A로 써지고 0보다 작은 만약 절대값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음수를 붙이면 플러스 2가 답이 되죠. 계산법이 위랑 동일해요. 그래서 루트 A 제곱 나오면 절대값 바꿔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 예제 2번 해보세요, 일단. 예제 2번부터. 자, 천재분 얘기해보세요. 답 얼마예요? 5. 2번에 7. 11. 13. 아, 저 그냥 천재다 그냥. 이거 답 얼마예요? 잠깐만요. 10. 그 다음. 3. 이게 3이라고? 아니, 옆에 2번이요, 2번. 이게 3이라고? 네. 여기는? 9. 여기는? 7. 동의하세요? 아니, fucking genius. 다른 분 동의하세요? 누가 좀 동의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픈 아이인가 봐요. 라고 얘기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다 맞나요? 3번, 4번만 해봅시다. 얘는 루트 안에 음수 있죠? 제곱하면 이게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12 곱하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루트 없어지고 남아있는 숫자 양수이면 그냥 양수 쓰시면 되고 약분하면 3, 3은 9 얘는 3이 되고요. 나누기 여기는 제곱 루트 없어지고 안에서 음수면 그냥 양수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7분의 3 곱하면 답은 7 네, 이렇게 답이 잘 맞았네요. 좀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이죠.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절대값 같은 편이고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만약 양수가 되면 걔는 A로 쓰게 되고 제곱루트 지워지고 이게 만약 음수가 되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인다. 이건 단계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도 첫 번째 루트와 제곱은 서로 없어지죠. 두 번째 그럼 루트 제곱을 없애면 그 안에 분명히 남아있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수를 첫 번째는 복사해서 쓰셔야 됩니다. 바꾸지 마시고 그 모양 그대로 그게 플러스 모양을 가지고 있든 마이너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앞에 뭐 개수가 붙었든 안 붙었든 신경 쓰지 마시고 복사란 말 아시죠?
변형하지 말고 그 남아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쓰세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그 남아있는 숫자, 복사했던 숫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물어보죠? 너 양이니? 라고 물어봐요. 혹시 너 음이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더니 양이래. 그러면 그 복사했던 숫자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이래. 판단해봤더니 이게 음이래. 그럼 그 복사한 숫자에다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인다. 선생님 수학 문제 푸는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너 양이니? 이게 너무 유치한 것 같은데요? 유치하게 풀어야 안 틀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틀리기 때문에 다시 루트 안에 처음에 전제 조건이 사실 있긴 있어요. 전제 조건. 루트 안이 전체가 제곱되어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전체 제곱 안 돼 있으면 전체 제곱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루트 4a의 제곱 이런 것들은 전체 제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a만 제곱돼 있고 4가 제곱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이렇게 2a의 전체 제곱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전체 제곱이 됐다는 가정하에 제곱과 루트는 서로 만나면 없어지고 남은 수를 복사해 쓴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 복사한 숫자한테 야 너 양이야? 그래서 나 양인데? 그러면 그게 답이고 복사한 숫자한테 너 음이야? 너 양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나 음인데? 그러면 그 복사한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 마무리한다. 이건 수나 문자나 동일한 규칙이라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봐. 자, 1번 문제.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합성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1번은 단계별로 푸세요. 첫 번째, 일단 얘부터 먼저 처리하세요. 루트 a 제곱. 그럼 좀 전에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단계. 제곱 루트를 없앤다. 2단계. 안에 남아있는 수를 그 모양 그대로 복사해 쓴다. 3단계. 물어본다. 너 양이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음인데? 그럼 복사한 숫자에다 뭘 붙이라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그럼 2단계.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a라면 그 앞에 다시 음수를 붙이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플러스 a가 된다. 그래서 1번 정답은 플러스 a가 정답이다. 나이스. 자, 2번 봅시다. 2번도 이걸 한꺼번에 푸지 마시고 이거부터 먼저 마이너스 a의 제곱부터 처리합시다. 그럼 전체 제곱 되는 상태니까 1단계 제곱 루트 지운다. 2단계 남아있는 수를 복사해 쓴다. 3단계 물어본다. 너 양이니 음이니? 뭐라고 그래요? 양이에요. 양이야 음이야? 양이요. 지금 조건 처음 해보세요. A가 맨 앞에 써져 있는 조건은 A가 양이랍니까? 음이랍니까? 음이랍니다. 음에 음을 붙이면 양이 됩니다. 그럼 너 양이니? 나 양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복사해서 쓴 숫자 이 자체가 답이야. 건들지 않으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앞에는 뭐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최종 정답은 A가 되는 겁니다. 나이스. 자, 3번. 루트 7a의 전체 제곱. 전체 제곱 돼 있죠? 그럼 제곱 루트 지우고 7a를 씁니다. 일단 물어보죠? 양인지 음인지? 음이라네요?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네 번째. 루트 3a의 전체 제곱.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똑같이 음수 붙었지만 똑같이 복사해 쓴다. 물어본다. 마이너스 3 곱하기 그럼 양. 나 양인데? 그럼 건들지 말아야죠. 이게 답인 거니까. 이게 정답이다. 잘못했다. 대수비는 쉬워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이 큰가요? 4가 큰가요? 물어보면 4가 크죠? 그럼 루트 3이 큰가요? 루트 4가 큰가요? 물어보면 루트 4. 루트 4가 크죠. 근데 루트 4는 뭐랑 같은가요? 2랑 같다고 그랬죠. 그치? 루트 4는 4의 양의 제곱근. 그럼 4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양인 숫자. 됐니? 그게 2. 그럼 여전히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를 씌웠을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돼요. 그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서 부등호 쓰시면 되고 혹시 하나는 루트고 하나는 루트가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그 수를 제곱해서 쓰시면 이게 서로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이 큰가요? 2루트 3이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금방 판단이 안 되죠, 사실. 잘못 썼네요. 루트 11. 루트 11이 큰가요? 2루트 3이 큰가요? 그러면 금방 판단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직 여러분 여기까지는 표현이 좀 뒤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3이 큰가요? 그 다음에 루트 8이 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수비교가 안 돼요. 이유는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금방 비교하려면 둘 다 루트가 있는 게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루트 있는 걸 루트 없게 표현할 방법은 이 수가 제곱수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곱수 아니니까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는 게 좀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그럼 얘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렇게 쓰면 돼? 안 되지 않을까? 얘랑 다른 숫자잖아. 얘는 3이고 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숫자예요. 같게 만들려면 루트 씌운 다음에 뭐 붙이면 되죠? 제곱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같아져요. 이해됐나요? 네. 그럼 얘는 루트 9가 되고 루트 9와 루트 8 중에는 루트 9가 크네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밑에 있는 거 얼른 해보실까요? 네? 여기 9페이지 1번 답. 네, 뒤. 나머지와 다른 답 하나. 1번. 1번. 네. 2번 답은 4번. 4번. 3번 답. 0. 이건 달라? 0. 이건 해보자.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뭐냐면 이게 한꺼번에 알려가지 말고 이거 1번, 이거 2번 계산하신 다음에 1번과 2번을 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3번. 1번 루트 x-2의 제곱. 그럼 배운 대로 하죠? 전체 제곱되는 게 확인됐으면 제곱 루트를 지우죠? 네. 그 안에 있는 걸 쓰지 않나요? x-1을? 남은 거 쓰라고 했잖아. 그 규칙, 아까 얘기했던 그 규칙을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계를 잘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제곱 루트는 지워지면 없어지고 안에 있는 남은 걸 복사에 쓴다. 그런 다음 이 복사한 걸 어떻게 되죠? 물어봐야죠. 네. 양인지 음인지? 양이야 음이야? 여기 조건을 보니까 x는 2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2보다 큰 수에서 2를 빼면 양이죠. 양이면 놔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놔둬야죠. 양이랬는데 뭐. 2번 루트 2-x의 제곱. 제곱 루트 지우고 그 다음 복사에 쓴다. 2-a. 물어본다. 양인지 음인지? 이거 양이 음이에요. 이건 음이죠. 이가 x가 2보다 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이 된다. 음이라고 하네? 그럼 이 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항이 두 개니까 가로를 치죠.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 3번 1번에서 x-2에서 2번을 마이너스 2 플러스 x를 뺀다. x-2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정답은 0. 이렇게 되네요. 수와 자연수가 되는 x값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랍니다.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루트 10-x가 답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10-x는 세 글자로 무슨 수가 되어야 되죠? 제곱수. 제곱수가 되어야 되죠. 그럼 10보다 x가 지금 자연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10에서 x라는 자연수를 빼면 10보다 작은 수가 나오고 그럼 결론은 10보다 작은 제곱수를 구하는 거니까 저 10-x는 될 수 있는 숫자가 9 아니면 4 아니면 1이겠죠. 괜찮아요? 네. 그럼 위에서 x값은 얼마? 1. 여기는 6. 여기 x는 9.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1. 1번의 답은 1. 2번 답. 루트 12x. 이번엔 12의 어떤 수를 곱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얘가 답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다시 제곱수가 돼야 돼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12는 제곱수가 아니죠. 이유는 1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가 2번, 3이 1번.
그럼 2가 두 번 되어 있는 이 숫자는 제곱이 맞는데 3은 거듭제곱에 짝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수가 아니죠. 이거 기억나요? 중1 때 배웠던 제곱수의 성질. 네.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12 곱하기 x라는 얘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숫자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이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게 만들려면 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3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3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서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제곱수는 2번 정답은 3이 된다. 중1 때 배웠던 건 좀 복습이에요. 그럼 3번도 이거를 풀 수 있으면 3번도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루트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 x. 이게 제곱수가 되려면 이것도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숫자 제곱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제곱수가 되려면 위에 있는 2의 세제곱은 지수가 홀수니까 제곱수가 아니죠. 지수 홀수인 거를 한 번 나눠줘야 지수가 짝수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물론 2 말고 딴 것도 올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작은 걸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x는 2. 그래서 132가 정답이 된다. 됐어요? 틀렸죠? 2번. 이것도 틀린 겁니다. 루트 7과 루트 8 중에 루트 8이 큰데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가 반대로 받게 되잖아요. 틀렸고. 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루트 씌우고 5의 제곱.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비교하는데 루트 5의 제곱은 25. 이쪽이 더 크게 맞네요. 네, 이게 정답. 얘는 3분의 2가 4분의 3보다 더 크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따지면. 정말 그런지 확인하려면 통분이 필요하죠. 12분의 8, 얘는 12분의 9. 이쪽이 큰데? 틀렸네요. 이거는 순간 헷갈립니다.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루트 10분의 0.3이면 10분의 3을 말해줘. 얘는 루트를 씌워서 제곱시켜야 되잖아. 그치? 루트 없는 수를 루트를 씌울 때는 제곱시켜야 되죠. 그럼 0.3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루트 0.09. 이건 100분의 9인데? 10분의 3이 더 크지 않아요? 100분의 9보다는? 네, 이쪽이 더 크잖아요. 틀렸네요.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돼요? 응? 2와 3의 루트를 씌운다. 맞아요. 말했잖아.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 없는 건 비교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다 루트를 씌우는 방법이에요. 루트 씌우면 저수의 제곱. 얘는 원래 루트 씌워져 있는 거 다 제곱하지 마. 원래 있는 거니까 놔두고 없는 것만 씌우면서 제곱 붙이고. 그럼 얘는 루트 4, 루트 x, 루트 9. 그럼 이 대소 비교일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실제로 루트 없이 이 수의 크기로 비교하시면 되죠.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x는 5. 몇 개? 4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